5월 FOMC 회의를 지나고 나면 올해 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나스닥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이제 저희 학원은 매일경제TV나 이제 SBS 비주 그리고 서울경제TV 등에 다수 방송 출연한 적도 있고요.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5대 일간지에도 저에 대한 기사가 다수 나간 적이 있고 저희 학원에 대한 기사도 다수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옹달 책방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출연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때인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요. 그 작년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급격한 기준금리를 인상했잖아요. 네. 제로에서 뭐 5%대까지. 그러고 나서 지금 서서히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4월 초에 발표하는 그 제조 PMI 지수도 46.3으로 전월 47.7보다 낮아졌는데 이제 PMI 지수는 50 이하면은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몇 달째 경기 침체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3월 서비스업 PMI 지수도 이제 전월 55.2 대비 3월 달은 51로 그것도 낮아졌어요.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도 이제 민간 신규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는 21만 명이었는데 14만 5천 명으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수치가 경기 침체 징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증시가 하락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출연해서 그 내년도 1, 2분기에 증시가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근거로 제시해 드렸던 게 작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33%나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작년 3분기까지 S&P 500에 상장된 기업의 7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매우 좋았다는 거죠. 네. 작년에 증시는 많이 폭락을 했는데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기준금리 인상의 결과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신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경기 침체가 될 거니까 증시가 하락할 거 아니냐. 제 말씀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이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증시가 먼저 폭락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이제 경기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연준에서는. 그럼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해야 된다고요. 네. 동결하거나 인하 징후가 나오기 시작하면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오를 거라는 거죠. 증시는 꼭 선반영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일 날 발표된 CPI 지수도 소폭 하락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전월 대비 0.5% 하락했고 전년 대비 2.7% 증가해서 2020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로 볼 때 저는 이제 향후 5월 달에 5월 FOMC 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에서는 동결을 51%로 좀 더 높이 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동결은 있어요. 심지어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예, 베이비 스텝 확률보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뭐 그때 동결이든 0.25%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0.25% 인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매를 딱 맞아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사라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결의 인하가 확실해지니까 어쨌든 5월 FOMC 회의를 지나고 나면 올해 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요.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나스닥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증시가. 왜 그러냐면 그 빅테크 기업들은 뭐 연구 개발비를 든다든지 뭐 M&A 비용이 든다든지 새로운 공장 건설 비용이 든다든지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은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거니까 당연히 빅테크 관련 기업들부터 상승하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 증시도 덩달아 따라 올라갈 거로 생각돼서 결론은 아까 질문하신 결론을 볼 때 지금 주식 살 때냐? 저는 지금 주식 시장은 지금 주식 시장은 악재에 대한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호재에 대한 상승은 좀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기는 가장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사더라도 조금 상승이 늦어지더라도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이 한 번 남았으니까 네. 또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아무리 반영을 했다 해도 한 번 더 조금이라도 출렁거릴 수는 있다. 그래서 조금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네. 증시는 네. 그런 불확실성은 항상 있어요. 네, 항상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냐지. 그치. 지금 그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한 번 정도 하락할 거. 이래서 하락? 뭐 이런 거로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승 장애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 혹시 단기적으로 뭐 하락한다면 그때는 뭐 기다리거나 또는 현금 비중 늘렸다가 다시 주식을 반등 때 사면 되는 거니까요. 막 10%, 20%의 하락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뭐 제가 볼 때 한 20%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10% 하락은 뭐 수시로 나오는 거니까요. 상승 장애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몇 퍼센트 확률은 뭐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뭐 10%를 열어둔다 해도 네. 뭐 우리 코스피로 따지면 2,100이니까 지금 2,500이고 그 밑으로까지는 가지 않겠네요. 그냥. 코스피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지금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예, 그게 지금 코스피에 좋은 악재도 물론 있어요. 네.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PF 대출 만기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긴 한데 그것들 악재 그런 구조적인 악재 외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이게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가장 중요한 게 외환 시장이 24시간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쉽은 말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언제든지 달러를 바꿔갈 수 있는 시장을 요구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도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은 우리나라 정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로 10% 위로는 열려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으면 주식하고 현금 비중 어떻게 가져가면 좋아요?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은 좀 무시해도 좋을 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를 했어요. 주식을 매수할 때 얘가 이러한 상태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과 다르면 팔으라 그래. 예상대로 갈 때만 놔둬.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조금만 지나면 내 계좌에 수익 난 종목이 한 3분의 2 정도 남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시거든. 주식을 사서 물리면 일단 갖고 있어. 좀 올라가면 팔아서 물타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만 지나면 내 계좌에 물린 종목만 잔뜩 남아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막 어렵죠. 그러신 분들 사실은 뭐 상승장에도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예상과 다르면 팔고 예상대로 상승하는 종목만 놔두면 내 계좌에 수익 난 종목이 한 3분의 2 정도 차 있게 되면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이 두렵지 않죠. 그냥 자체가 그냥 꾸준히 계좌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1월에 저기 2차전지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출연해서 2차전지 관련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거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 산 반도체 장비주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잖아요. 더. 왜냐하면 지금 각 그 지수가 CPI 지수나 PPI 지수도 전월보다 낮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그동안 금융 레버리지에 위축받았던 업종을 사면 성공하실 월등히 높은 거죠. 대표적인 게 제약주나 뭐 건설주 그다음에 그 조선주 뭐 이런 것들이 금융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건설주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돌아오는 PF 만기 대출하고 지방에 있는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그 건설사가 지금 막 그 부도나는 건설사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은 빼놓고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주나 조선주 같은 거 매수를 한다면
여유를 없죠. 사실 두려울 게 없죠. 그런 거는. 어차피 바닥인데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들은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어떤 시장의 상황에서 맞을 이 상황에 맞는 어떤 업종을 잘 고른다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조선주 네.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2주 전인가 우리 바이오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사서 셀트리온 한 10몇 프로 상승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주인가 제가 조선주 이제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사자래서 그거 계속 오늘 막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기술주 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건 좀 어떠세요? 걔들은 왜 그래요? 좀 모르는 척 하다가 다시 누워서 잠자고 있는 듯한 차트리면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건데 이제 카카오 같은 건 이제 카카오뱅크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지난번에 그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은행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뭐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우리가 처음 얘기 나눌 때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서 지금 약간 눌림받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개는 결국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가 상당히 미국에서도 조금씩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동결 내지 인하를 벌써 내다보고 있는 거네요. 그때 가서 사면 좀 비싸니까. 지금 사야죠. 지금 시장 상황이 네. 이제 금리 인상 끝났어. 정말 금리 인상 많이 해봐야 5월 FOMC에 0.25%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예상하는 사람 지금 시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가 사면 넣는다는 거지. 지금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내지 인하에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조선주나 뭐 인터넷 플랫폼 기술주 이런 것들 좀 언급해 주셨고